드디어 완강을 하고 적습니다. 작은 결심에서 시작한 정치 공부에 오늘로 마침표를 딱 찍은 쑥스러운 대학생 11학번 벌써 2학년입니다. 선생님을 배워서 정말 영광이었던 이번 겨울방학에 대한 설명을 또 하는 건 조금 쑥스럽네요. 그때는 한밤의 감성이었고 지금은 한낮의 감성이라서 읽고 계시는 글의 느낌이 사뭇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선생님께서 정치라는 게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참 배우기 힘든 과목이라고 말씀하신 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대학생, 거기다 철저한 이과생에게 정치는 그야말로 불모지가 따로 없는데 이번 영광의 겨울방학을 통해 조금이나마 정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가장 흥미있었고 또 정치 공부를 하면서 이토록 짜릿했었던 적이 없었던 부분은 2단원의 선거와 3단원의 통치기구 부분인데요. 올해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선거 부분을 공부하면서는 나 자신의 표를 행사하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고 얼른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칩니다. 2012년 1월 29일 류9편 음악은 스티브 바라켓의 플라잉 2012년 3월 4일 김혜빈 학생. 안녕하세요.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봉입니다. 재밌는 정치라는 말 안 했나요? 네,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은요 국제관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하는 부분의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류구현 학생이 완강을 했다는 그 수강 후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처음 이과생인데 저 이 정치 강의 듣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이 학생이 불과 한 달 조금 지난 기간 동안 완강을 했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걸 두 편을 모두 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치라는 과목을 수능 준비를 위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한없이 어렵고 한없이 지루한데 정말 궁금했었고 그래서 꼭 공부해 보고 싶었던 과목이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참으로 즐겁게 그리고 참으로 유익한 마음을 막 가지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류구현 학생의 완강 글을 소개해 드렸고요. 마침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 4.11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 기획 특강을 찍었는데 거기에 달린 수많은 댓글을 보면서 학생들이 정말 이 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지만 그동안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잘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컸구나. 그리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요. 물론 수능 대비지만 공부하면서 이런 거 알아가는구나. 참 재미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문제풀이 시간이지만 그래도 신기하다. 그래도 재밌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드린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국제관계의 변화,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하는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교재의 문제풀이를 차근차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지요. 네. 보시면 이 부분은 국제관계의 변화, 다시 말하면 냉전에서 탈냉전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변화와 그와 맞물려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외교의 변천, 딱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딱 출제된 빈도를 보시면 9월 모의평가에는 계속 출제가 됐었죠. 탈냉전기, 국제관계의 변화라는 것이 바로 냉전에서 탈냉전입니다. 또 역시 탈냉전기, 그리고 탈냉전기. 2009년을 제외하고 9월 모의평가에서는 매년 탈냉전기,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가는 그 역사적인 흐름, 이것들이 매년 출제됐었고 수능에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역시 탈냉전기 국제사회의 특징 나왔고 다자외교, 또 외교하는 부분이 1년 걸러 한 번씩 정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흐름, 또 하나는 우리나라 외교관계의 변화, 외교 정책의 변화하는 부분, 그 두 가지 중심으로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여러분. 국제질서의 변화하면 2011년 3월 과정과 2007년 수능에 나왔던 과정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보시면 가시기, 나시기, 다시기 이렇게 되어 있죠. 가시기는 보면 냉전 시기, 그리고 나시기는 공존의 시기, 다시 말하면 냉전이 완화된 시기, 그리고
다시기는 탈냉전의 시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년대 말, 다시 말하면 50년대부터 6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 말. 그래서 20년 간격으로 진행된다라는 것, 흐름이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40년대 말 냉전 시대에는 미소 중심의 양극 체제로, 그리고 60년대 말부터, 즉 70년대에는 냉전이 완화되는 조짐, 그래서 다극 체제라고 해서 미소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그리고 제3세계까지 등장한 바로 그 다극 체제를 보여주고 있고, 80년대 말, 그래서 90년대부터는 탈냉전의 시대, 그래서 단다극 체제 여러분 보이시죠?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단극 체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여러 다극 체제, 그래서 단극적 다극 체제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래를 다시 또 보시면요,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냉전기, 다시 말하면 40년대 말부터, 즉 5, 60년대, 긴장 완화기 60년대 말부터, 그래서 70년대,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다시 말하면 요 사이에 신냉전기라는 하나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냉전 완화, 탈냉전인데 완화에서 탈냉전기로 가는 이 중간에 신냉전기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역사적 사건을 보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소련과 아주 친한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었고, 이와 반대되는 서방 세계들의 그런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신냉전기, 새로운 냉전이 형성될 조짐을 잠깐 보였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하나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흐름 가운데 이 사이에 신냉전기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국제질서의 변화, 가와 나에 해당하는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여러분이 알아 맞춰보는 겁니다. 보세요. 1947년입니다. 1940년대 말이네요. 그렇다면 가는 보자마자 냉전입니다, 여러분.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자유세계의 국민들을 전체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공산주의 세력이 확산되고 있던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4억 달러 상당의 원조를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의 개입주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40년대 말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소련의 팽창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면서 냉전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트루먼 독트린, 그리고 마셜 플랜, 경제적으로는 마셜 플랜 이렇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1969년에 보면 여러분 60년대 말이네요. 그러면 냉전 완화겠죠. 그렇죠? 더 읽어볼게요. 진짜 완화가 맞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미국 대통령은요. 여기서 미국 대통령은 트루먼이고, 여기서 미국 대통령은 누구냐면 닉슨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피하겠다. 이제 불간섭주의. 간섭 안 하겠다. 알아서 니네 해. 간섭을 했을 때는 미국과 소련 간에 아주 냉랭한 그런 냉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뒤로 빠진 거예요. 간섭 안 하겠다라고 한 거죠. 닉슨 독트린이고요. 냉전의 완화입니다. 아주 자주 나옵니다. 다음 볼게요, 여러분. 또 시대적 흐름이 쫙 나와 있죠. 이제 더 긴 시대를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보셨던 그림은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민족국가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형성되었죠. 국제사회의 형성, 이 가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럽 열강의 식민지 개처,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 간의 대립,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제2차 세계대전, 전체주의 국가 간의 그런 대립.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분 냉전, 그리고 냉전 완화, 그리고 탈냉전까지의 이 흐름이 라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가나다라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진술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가식입니다. 가에서는 유럽에서 민족국가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치 단위로 등장하였다. 맞죠, 여러분?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해서 민족국가, 그래서 국제사회의 형성, 맞는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나에서는 여러분 몰타선언. 몰타선언이 뭐였죠? 탈냉전을 이끌어온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 서기장하고 만나가지고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나식이 아닙니다. 다음 볼게요. 다에서는 전쟁 방지를 위해서 국제연합이 창설되었다. 여러분 아시죠?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요. 후. 다시는 이런 전쟁 하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한다면 다가 아니라 여러분 라죠.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라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동서 갈등이 나타났고 경제적으로는 남북 문제가 나타났다. 여러분 보세요. 동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념 간의 대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라 시기에 보면 이 라 시기가 아주 길게 잡아서 뭐였냐면 냉전 완화되고 그리고 탈냉전으로 가는 이 모든 시기가 라 시기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념 대립도 나타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간의 그런 격차가 벌어지는 그 문제도 제기되었다. 맞는 내용에 해당이 되죠. 그렇습니다. 다음 볼게요. 또 보세요. 가나다라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짧게 그려졌죠. 방금 전에 봤던 그림에서 1945년부터 그 이후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봤던 그림에서는 라 시기에 해당되고 라 시기를 아주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또 들어가서 가나다라로 나눴네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국제연합이 창설되고요. 시기 그리고 나 시기 보니까 1960년대 말 해서 나 시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냉전이 완화된 시기가 되고 여기는 냉전이 형성된 시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완화된 시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1980년대 말부터 소련이 개혁 개방 정책을 하게 되고 독일 통일되고 여기 라 시기는 아주 탈냉전. 한번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한번 볼게요. 가시기에는 이념에 따라서 적과 동지의 구조가 형성되죠. 가시기에는 냉전이 형성되는 시기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적과 동지 관계가 형성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시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냉전에 의해서 국제 질서가 성립된 시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 탄생하고 그리고 냉전까지 가는 여러분 맞는 얘기에 해당이 되죠. 또 보세요. 가는 동서진영의 대립으로 양극체제가 이완이 아니라 양극체제를 보여준 시기죠. 그렇죠? 따라서 틀린 얘기. 또 보세요. 가에서는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집단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가는 냉전의 형성, 미소를 중심으로 해서 쫙 줄서기 한 거죠. 이념 대립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막 목소리를 낸 것은 바로 나 시기에 와서 완화되면서입니다. 따라서 틀린 얘기에 해당이 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완화된 시기네요. 나는 이념에 기초한 양극체제가 그렇죠. 완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닉슨 독트린 그리고 미와 중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도 하고요. 맞습니다. 나 시기에는 미중 관계 회복으로 동서 진영 간의 대립이 완화되고 여러분 여기 동서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중소 분쟁이 격화된 시기이다. 여러분 나 시기는 냉전이 완화된 시기죠. 냉전이 완화된 시기 다시 말하면 미소 간의 대립이 완화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여기 소련편에 같이 여기 있던 중국과 이렇게 친해지고요. 여기 이렇게 친해진데 화살표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내부의 소련과 중국은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결과적으로 냉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나는 데탕트의 시기로 맞습니다, 여러분. 데탕트라고 하는 것은 휴식.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아주 치열한 냉전이 휴식, 화해. 맞습니다. 그래서 미소 중심의 냉전 체제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종식, 끝났다. 끝난 건 틀린 거죠. 완화된 거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다. 또 보세요. 나는 미소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종식 아니라니까요. 끝난 건 아니고 완화된 것. 그래서 여기 틀린 진술이 됩니다. 또 다음 보세요. 나는 세력 균형이 와해되고 세계 패권 국가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세력 균형이 와해된, 나는요, 여러분, 냉전이 완화된 거지, 아예 세력 균형이 와해된, 즉, 미국은 살아남고 소련은 없어진 그런 모습은 여러분 아닙니다. 세계 패권 국가가 어디냐면 미국이 되는데요.
유일한 패권 국가 한 나라가 등장하게 된 것은 냉전이 끝난 이후 탈냉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틀린 얘기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또 보세요. 나 시기에는 비동맹 국가들이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죠. 여러분. 그렇죠. 나 시기, 완화 시기, 이때 다극체제. 그래서 미소뿐만 아니라 미소, 중국, 유럽,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제3세계. 이렇게. 그래서 다극체제. 그래서 여기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넘겨볼게요, 여러분. 다 시기에는 몰타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질서 수립이 선언되었다. 여러분 다 시기를 한번 볼게요. 다 시기에 가면 탈냉전 시기 해당이 되기 탈냉전 바로 이전의 시기인데 보시면 1985년부터 1990년까지 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몰타 정상회담. 네. 그 다음에 볼게요. 왜냐하면 라 시기는 아예 1990년대 훨씬 이후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또 다에서 동구권에서는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가 확산된 시기. 예, 냉전이 막 해체될 그럴 조짐을 보일 시기였으니까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 그리고 점점점 해서 독일이 통일하고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고 또 그 전에 몰타 선언이 있었고 맞는 내용이 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라 이후 이제 완전히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라 이후 발생한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에 대한 9.11 테러라고 하는 것은 국지적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러분 여기 딱 보세요. 국가 간 국지적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그 조직이죠. 그렇죠. 테러 조직이 미국에 대해서 감행한 그런 테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분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또 보세요. 라 시기에는 국지적 분쟁이 줄고 국제기구의 역할이 축소되고 틀린 내용이 돼요. 여러분 냉전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는 냉전이라는 아주 이념 대립이 아주 줄을 잃었다고요. 그래서 그 밖의 분쟁들, 민족 간, 종교 간 이런 분쟁들은 수면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냉전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그런 민족 간, 종교 간 그런 문화권 간의 그런 분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따라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탈냉전 시기 이후의 국제관계의 특징을 보면 국제사회의 특징을 보면 국지적 분쟁은 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 되고요. 국제기구의 역할도 아주 다양해지고 확산되고 그랬죠. 틀린 내용. 또 라는 국제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국제 비정부 기구의 역할이 감소된 시기 아니고요, 여러분. 탈냉전 시기 이후에 이런 비정부 기구, 국제 기구들의 역할은 더욱 강조됐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틀린 얘기들. 네. 다음 볼게요. 또 보겠습니다. 가 이후에는 이념 중심의 양극 체제가 맞네요. 이념 중심의 양극 체제가 그리고 다 이후에는 실리 중심의 양극 체제가 여러분 여기가 틀렸죠. 네. 실리 중심이라는 것은 틀리지 않았는데 실리 중심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양극 체제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후에 탈냉전이 계속돼 오죠. 네. 물론 몰타 선언 이후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 1985년에 거기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 이후에 이제 줄기차게 탈냉전의 조짐들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정말 여러 국가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단극적, 다극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볼게요. 가는 라에 비해서 지역 간 경제 공동체 결성을 통해서 지역 국가들의 협력과 상호 의존도가 심화된 시기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역 간 경제 공동체 결성 뭐 FTA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역 간에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탈냉전기 이후 라 시기에 해당이 되죠. 가는이 아니라 라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린 진술. 또 보세요. 나는 가에 비해서 국제연합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영향력이 감소된 시기이다. 여러분, 나는 냉전이 완화된 시기. 완화된 시기에는 제3세계 국가들의 영향력이 감소가 아니라 커진 시기가 되죠. 그래서 틀린 얘기. 또 보세요. 나와 다른 국가 간 군사적 대결 구도에서 화해와 협력이 강조된 시기이다.
여러분 나에서 다로 넘어오면서 나와 다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하기도 한데요. 여기 이렇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화된 시기이고 다는 이제 다 이후에 탈냉전으로 가는데요. 이 나 완화된 시기에 국가 간 군사적 대결 구도에서 여기 화해와 협력으로 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여기서 완화되었을 뿐이지 나 시기에서 미소 중심의 냉전이 완화되었을 뿐이지 그래 이제 군사적 대결하지 말고 화해와 협력으로 가자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완화된 이 시기를 가져다가 대결 구도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틀린 진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고요. 또 있나요? 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라는 가에 비해서 탈냉전 시기, 가에 비해서 정치 경제적 협력과 상호 의존성이 확산된 시기. 그렇죠, 여러분. 탈냉전기 이후에 FTA, WTO 이런 영향력도 커지고 자유무역 그리고 정치 경제적 협력, 상호 의존성 이런 거 강화됐죠. 맞는 얘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뒷장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제 뒷장은 우리나라의 외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도 사실 지금 보셨던 냉전, 냉전 완화, 탈냉전 이 흐름과 같이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1945년에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1950년대 기간을 우리는 냉전이라고 불립니다. 냉전 시기에 우리 가와 같은 외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미소 중심의 반공 외교죠. 그렇죠? 미소 중심, 미소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 중심의 반공 외교를 했고요. 1965년, 그래서 60년대 말부터 해서 70년대 전 세계 조짐이 뭐였냐면 냉전이 완화된 조짐이었습니다. 이걸 맞춰서 우리나라도 보세요. 6.23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어떤 협력을 하고 통일 방안들을 마련해내고 그래서 이 세계의 흐름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1985년에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 그러면서 탈냉전의 흐름을 가다 보니 우리나라도 남북 간 유엔 동시 가입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WTO 출범, 남북 정상회담, 9.11 테러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세요. 가는 냉전 체제의 고착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호를 강화하고 그렇죠. 반공정책, 냉전의 고착화 맞죠, 여러분? 맞는 내용입니다. 또 보세요. 나는 미소 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맞죠? 여러분 긴장이 완화된 시기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북방정책이 도입되었다. 여러분 여기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나 시기에 미소 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아주 적대적이지 않은 그런 공산권과 어떤 그런 그 문을 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북방 정책을 한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이젠 대표적으로요, 여러분 중국, 소련 이런 나라들과 친구 맺음을 했는데 친구 나라로 맺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북방 정책인데요. 이 북방 정책은 1960년대 말 70년대에 나타난 그런 모습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틀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또 보세요. 나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여러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은 1991년이잖아요. 여러분 나 시기는 긴장이 완화된 시기였어요. 긴장이 완화된 시기, 냉전이 완화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렸죠. 그렇죠? 또 보세요. 나는 냉전 체제 해체 이후 가능하게 되었다. 여러분 나 시기는 냉전이 완화된 시기인데 냉전 체제 해체 이후다라고 말했으니까 역시나 틀린 얘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다음 볼게요. 다는 동서진영의 대립이 해소되고 북한을 포용하려는 대북 정책이 도입된 시기이다. 그러면 다 시기를 한번 볼까요? 다 시기 보시면 1995년 이후입니다. 1995년 이후니까 탈냉전 시기. 대립이 해소된 거 여러분 맞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 그다음에 또 보세요. 라는 국제적인 테러가 아주 증가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병력을 파병하기도 했었습니다. 맞고요. 또 보세요. 다는 나에 비해서 보면 국제적으로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남북한 사이의 경제 협력도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탈냉전 시기에 보여준 우리나라 외교의 모습들. 그러니까 맞는 얘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다음 볼까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테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흐름이에요. 냉전, 완화, 그리고 탈냉전으로 가는 그 흐름에 맞춰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생각하시는 것 하나, 그리고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외교를 생각하시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이제 177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77쪽에 기출문제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다음 자료에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출제됐던 작년 말에 있었던 수능시험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 그리고 마셜 플랜, 이것은 냉전의 형성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보세요. 나와보겠습니다. 1960년대 말, 다시 말해서 1970년대에는 중국과 소련은 서로 분쟁이 격화되고, 그리고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냉전의 완화죠.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89년에 미소가 몰타 정상회담,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독일 통일도 됐고, 그 이후에 소련이 해체되기도 했고, 그래서 탈냉전.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탈냉전 시기 이후에 드러난 대표적인 모습들은 문화권들 간의 충돌이 나타난, 그래서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그런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가는 국제연맹을 대체하는 국제연합 창설의 기초가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가는 국제연맹을 대체하는 국제연합 창설의 기초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후에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를 해서 그 다음에 국제연합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틀렸죠. 그렇죠. 국제연합이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창설이 되고 그 이후에 냉전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틀린 얘기. 두 번째, 나는 미소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종식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완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다 이후에 보면, 탈냉전 이후에 보면 두 경제체제 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간의 경쟁 구도가 사라지고 탈냉전했으니까. 그리고 시장 경제체제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 다음 보세요. 라는 탈냉전기 이후에 발생한 9.11 테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국가 간의 분쟁 전쟁이 아니다. 탈레반이 아니죠. 오사마 빈 라덴의 그런 조직. 그러니까 틀렸죠. 또 가 이후에는 이념 중심의 양극체제 맞지만 탈냉전 이후에 실리 중심의 양극체제가 아니라 단극적 다극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다음은 수업 시간에 제시된 자료예요. 자료에 나타난 주제를 가장 적절하게 탐색한 학생 그랬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남북 통일이 되면 국내 총생산이 40년 후에 미국을 제외한 선진 7개국 수준과 비슷하거나 국내 총생산이 아주 더 늘어나거나 높아진대요.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지난해 GDP의 140배에 달하는 천연 자원과 경쟁력을 지닌 인적 자원을 갖췄다고 지적하면서 통일이 되고 나면 남한의 기술, 자금력, 그리고 북한의 천연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국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제시문에서 말한 내용이 뭐예요? 통일이 되면 GDP가 올라가고 통일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강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통일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찾아보면 남북한 간의 경쟁력을 비교한 것, 남북 통일의 재원 확보,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그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 넘겨주시면 3번 남북 통일을 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기대 효과가 있을까? 그 얘기죠. 통일이 되면 GDP가 올라갈 것이고 비슷해질 것이고 선진 7개의 나라와 또 통일이 되면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이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 여러분 3번 고르시면 되겠죠. 남북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물론 아니겠고 5번 보시면 남북 통일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통일이 되면 남북 간에 서로 잘하는 걸 합쳐서 경쟁력이 세질 것이다. 이런 얘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보겠습니다. 다음 사실들로 인해 나타난 국제정세의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소련은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지원하며 여러 곳에서 공산국가가 수립될 수 있도록 소련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서유럽의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셜 플랜에 입각해서 유럽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했어요. 이런 공산화를 방지하고 있네요. 소련의 팽창과 미국의 봉쇄 정책이 만나서 냉전이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몇 번 고르시면 돼요? 2번 냉전의 형성. 2번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회담의 결과로 나타난 국제사회의 변화입니다. 다음 회담 어떤 회담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지중해 몰타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몰타 1980년대 말 1989년에 몰타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죠? 탈냉전이죠. 그래서 읽어보면 미국 대통령 부시와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 간의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더 이상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만 알아두실 건 두 정상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성격을 점진적으로 정치적 기구로 변모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 부분만 조금 기억해 놓읍시다. 여러분,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냉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미국 쪽에서 만들었던 그런 서구 국가들과 미국이 중심이 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리고 소련과 동구권이 중심이 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군사적 성격, 그런 성격에서 정치적 기구로 변모시켜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그 이후에 해체가 되었고 탈냉전기 이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만이 정치적 기구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1번, 이념과 명분에 기초한 민족주의가 강화되었다. 여러분, 탈냉전에 해당되는 걸 고르셔야 돼요. 보세요. 힘의 논리에 입각한 평화공존. 힘의 논리? 여러분, 힘의 논리, 민족주의. 잘 보세요. 세 번째, 세계 각 지역에서 지역 블록화 현상. 지역끼리 모이는 거예요. 블록을 쌓아서. 강대국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 균형 정책이 실시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게 되었다. 정답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그렇죠. 5번이죠. 여러분 딱 보시면 이 내용은 뭐냐면 이 회담은 몰타 선언이, 몰타 회담이 되고 그 이후에 탈냉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냉전을 벗어났습니다. 국제관계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냉전이 끝났다라는 진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따라서 민족주의, 힘의 논리, 지역 블록화 현상, 강대국들의 힘을 바탕으로 한 세력 균형 정책 모두 아닌 게 되고요. 정답은 여러분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가나에 나타난 외교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외교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금방 파악하실 수 있는데 외교 방법을 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타협하는 것, 그리고 한쪽을 설득하는 것, 그리고 어떤 힘에 의해서 위협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가나의 사례가 어떤 외교 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세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부르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것이 설득입니까? 타협입니까? 아니죠. 너네 또 이렇게 까불면 이 대표적인 악의 축 니네 나라들 가만 안 둘 거야. 위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보세요. 1945년에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이유로 한반도에 진군한 미국과 소련은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한반도를 서로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서로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설득한 건가요? 서로 나눠 갖기로 타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다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볼게요.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전 세계 주가는 아주 급락했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전 세계의 주가에 영향을 주었네요. 그래서 이처럼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에서 동조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답니다. 미국이라는 아주 거대한 나라의 경제 상황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또 보세요, 여러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는 무역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 2, 3%라면 교역 증가율은 그보다 높은 4, 5% 수준이다. 교역,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거래를 의미하는 거죠. 보시면 여기서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또 국가 간의 무역, 교류가 엄청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특징은 여러분 보세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확대되고 있다. 교류 협력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한 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준다는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보세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협력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여러분 협력도 나타나지만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교류를 하면서 사실 갈등도 나타나요. 따라서 협력이라고 한 부분만 강조가 되었으니까 틀렸습니다. 또 보세요.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맞는 얘기가 되지만 위아래 종합적으로 보면 교류 확대 그리고 상호 의존성 확대 이런 쪽으로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틀렸고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물론 그런데요. 여기서 실리 우선이라는 것보다는 영향을 끼치고 밀접한 영향력 하에 있고 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국제사회에서는 동서 문제, 남북 문제 여러분 이제 아시죠? 동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념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경제적 격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경제적 격차 문제라든가 이념 대립의 문제는 나와 있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2001년 9.11 테러가 끝난 이후의 우리나라 신문기사의 제목입니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특징입니다. 보세요. 미국 테러 대참사, 주가 달러 폭락했습니다. 세계금융 대혼란. 미 동시다발 테러, 부시 행정부 초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테러 응징에 지구촌 한 목소리. 여기 보시면 미국과 영국은 유엔의 결의도 없이 이라크에 공격을 개시했고요. 또 보시면 EU는 미 테러 응징에 동참하겠다. 그리고 보복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테러 응징 전쟁, 미국 아프간 무차별 공습 시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그 테러 대참사에 대한 이런 영향과 관련된 신문 기사의 제목들이 있었고 또 그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의 조직이 아프간에 은신해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을 감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여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특징입니다. 기어, 각국의 주권은 평등하다. 여기 딱 보니까 와 모든 나라는 평등해. 이걸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오히려 평등하지 않은 게 나타나요. 미국과 영국은 유엔의 결의 없이도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결의 없이는 우리나라가 결의도 받지 않고 막 공격을 감행하거나 이러면 국제사회 비난에 정말 만신창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등하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작용하죠.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그들의 힘을 믿고 유엔의 결의도 받지 않고 이렇게 공격을 개시하고 그러죠. 맞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다. 맞는 얘기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여기 보시고 여러분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비정부 간 기구, 다국적 기업 아주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만 이 디귿을 맞다라고 뽑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리을. 미국의 경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 보세요, 여러분. 미국 테러 대참사, 주가 달러 폭락하고 나니까 세계 금융 대혼란을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도출한 목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여러분. 지역 간, 국가 간 격차 해소 방안을, 지역 간, 국가 간의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요. 또 WTO 다자간 무역 협상의 타결을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한다. 여러분, WTO 다자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시면 한, 미, FTA 이렇게 있으면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양자간이에요. 두 나라, 양자간이에요.
그런데 WTO는 세계 무역기구잖아요. 이 세계 무역기구 안에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 간의 협상, 그래서 다자간 이렇게 부릅니다. 또 보세요.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그 주요 정상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자, 투자 교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협력하자, 이런 얘기들.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경감을 위해서 또 협력하자, 테러 행위에 공동 대처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출할 목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보겠습니다. 1번,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자 한다. 그럼 어때요? 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세 번째. 그리고 WTO, 여기 WTO 다자간, WTO도 여러분 자유무역 국가 간의 장벽 제거에 있습니다. 목표가. 따라서 세 번째를 봐도 자유무역 강조된 이런 내용들을 봐도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한다라는 내용 여기에 목표로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보세요. 단일 정치 공동체로 전환하고자 한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쫙 종합해 보니까 아시아 태평양 인근에 있는 이 나라들이 단일한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이렇게 모여서 한 겁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단일 정치 공동체 틀린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 2번 고르시면 되고요. 또 3번 보세요. 국제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한다. 여러분 보시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지역 간의,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격차,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다. 여러분 맞는 얘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보세요. 4번.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보세요. 협력.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보세요.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자 한다. 테러 행위에 공동 대처한다. 지구촌 문제,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경감을 위해서 협력한다.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단일 정치 공동체 하는 부분은 틀렸어요. 다음 볼게요, 여러분. 다음은 우리나라의 시대별 외교 정책을 요약한 것이에요. 가에서 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비적대적인 공산 국가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떤 시기냐면 냉전이 완화된 시기입니다. 냉전이 완화된 시기에 그 완화된 세계 그 국제사적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우리나라와 적대적이지 않은 공산 국가와는 그래 한번 얘기도 나누고 그러자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보세요. 공산주의 반대. 여러분 여기 뭐죠? 냉전 형성된 바로 냉전 시기. 냉전기. 물론 완화기도 여러분 냉전기입니다. 예, 그런데 냉전 형성 시기.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방외교. 여러분 이 북방외교는 탈냉전 시기 즈음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완화 그리고 그 다음이 북방외교에 해당이 되죠. 그럼 볼게요. 기억. 가는 냉전이 종식된 후에 우리나라가 채택한 외교 정책이다. 여러분 종식된 후가 아니라 냉전이 완화되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북방외교랑 비적대적인 공산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다른 얘기가 됩니다. 북방외교는 정말 중국, 소련 이런 나라들과 친구 관계를 맺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나는 양극체제 하에서 이념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이죠. 냉전이 형성되고 냉전이 완화되기 그 이전까지 냉전이 아주 극에 달했을 그 시기 맞습니다. 또 보세요. 다는 평화통일 기반의 조성과 경제적 실리를 추구한 외교 정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때 다 시기에 가서는요. 중국, 소련 저리 가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적 실리 이익과 맞아 떨어진다면 저 나라들과도 친구 맺지 이렇게 한 겁니다. 실리를 추구한 맞는 내용에 해당이 되죠. 또 보세요. 시간적으로는 가, 나, 다 순일 거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나, 가, 다 순으로 해야 되겠죠. 냉전 극에 달했던 시기, 완화된 시기, 그리고 냉전이 물렁물렁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 시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 가, 다 이렇게 고르셔서 정답은 니은 디귿 하든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밑줄 친 시기의 국제 정세에서 나타났던 우리나라 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동서 간의 해빙 기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국가 등에서는 사회주의가 몰락하게 되었고 1991년에 가선 소련마저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국제 질서는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군사적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던 구질서는 무너지고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신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실리 중심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연도를 보시면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사이 탈냉전이 가속화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북방 외교를 추구하였을 것이다. 맞죠, 여러분? 탈냉전 시기, 우리도 무너지기 전에 소련과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친구 관계를 맺었어요. 1번 맞습니다. 2번, 자유우방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 중심의 외교를 한 것은 냉전이 형성됐던, 그래서 냉전이 극에 달했던 시기, 따라서 아니고요. 여기서 이념 중심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 실리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틀렸고요. 국제법보다 국가의 실리를 우선시하였다. 국가의 실리를 우선시한 것은 맞는데 여러분 국제법을 무시한 것은 또 아닙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였다. 여러분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한 것은 1990년대 말입니다. 네, 말. 그래서 2000년대에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수능 실전 문제 4문제와 그리고 마지막 5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